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8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4,2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14명, 해외 유입 사례는 34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현황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신규 확진자 네.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네. 어제 신규 확진자 숫자는 48명으로 전체 국내 확진자 숫자는 이제 14,251명이 됐습니다. 네. 사망자는 300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는 882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 중에 중증 이상인 환자의 숫자는 지금 1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신규 확진자 48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국내 발생이 14명입니다. 이 국내 발생 14명이 각 지역이 어딘지를 갖다 먼저 얘기를 드리면 서울이 7명, 그리고 경기가 5명, 그리고 인천, 부산이 각각 1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유입이 34명으로 네. 많이 늘었는데요. 외국인이 22명이고 내국인이 12명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미국 8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7명 순입니다. 이 어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선박 관련해서 이 오늘 추가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선원이 12명이 확진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90명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항만 방역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겠죠? 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제 회의에 앞서서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항만 검역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국내 확진자 숫자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 유입 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호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1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4명입니다. 확진 환자는 총 14,251명이며 현재 882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00명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선박 입학 전망과 방역수칙 준수 대책,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 지원,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2학기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항만 방역을 보다 강화할 것과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협업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지난 1차 귀국의 경험을 살려 이번 주에 귀국하시는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이송과 치료, 생활지원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오늘 14명이 발생하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전 충청권, 광주 호남권 등의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방역관리가 안정화되는 추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 측면에서도 882명의 치료 환자 중 위중, 중증 환자가 1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사용 가능 병상도 2,100여 개가 준비되어 있는 등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정적인 국내 상황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시행과 2주간 격리 등 기존의 방역조치 이외의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6개국으로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였고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와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의 경우도 일정한 조건 하에 해외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기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중대본에서는 항만산업 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전국의 항만 관련 업체 44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자체 방역 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 130개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화물선 등 3만 8천여 석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입니다. 특히 국내 근로자와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원양 냉동선 1,500척, 선박 수리 목적의 600여 척 등이 함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항만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방역 수칙 이외에 선박 수리업의 경우 무전기 활용 등을 통해 선박 측 관계자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방역 수칙에 보완하는 한편, 항만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3일부터 기존의 방역 강화 대상 국가 6개국과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취업 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감소하며 국내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와 취업 허가 기간을 50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 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어 불법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전문 취업 자격 소지자 중 체류 기간 연장 등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절 근로 등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입국하여 코로나19의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 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하여 새로운 해외 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낮추고 불법 여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 지원과 방역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가 293명 귀국한 데 이어 7월 31일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 임시 항공편을 통해 추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귀국은 1차 귀국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1차 귀국과 마찬가지로 검역 단계에서 증상 여부를 확인하여 유증상자로 분리되면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 1차 귀국자 중 양성 판정을 받은 77명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며 216명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입니다. 1차 귀국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파는 없었으며 이번 추가 귀국 과정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학,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난 1학기에 입국한 모든 유학생에 대하여 입국 시 거주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국 유학생 중 총 23명이 확진되었으나 공항 검역이나 지자체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추가적인 지역사회 내의 전파 사례는 없었습니다. 9월에 시작될 2학기에 입국할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조사한 결과 최대 총 249개 교의 유학생 5만 5천여 명까지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들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관리에 부담이 우려되므로 자국 내 원격 수업을 유도하는 한편 입국하더라도 자가격리 거소를 먼저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하고 기숙사 외 대학 밖에 자가격리할 수 있는 곳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학에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입국 전후에 자가격리 이탈 시에 대한 처벌 기준을 안내하여 자가격리 이탈 가능성도 방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감염병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종식하기는 불가능하며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상황을 볼 때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경과를 거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때까지는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기까지 어떻게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지속적으로 잘 억제해 나가며 일상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을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해 나가며 억제해 가고 있으나 세계적인 대유행에 따라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와 현대 문명이 세계적인 초연결 사회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사회 발전이 퇴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요한 과제는 증가하는 해외 유입 환자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이들을 적절히 통제하여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임시생활시설은 해외 유입의 위험도를 차단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와 같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14일간의 격리를 통해 해외 유입 환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있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 외국인의 시설 격리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최근 이러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반대하여 시설 설치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였던 2만 명 이상의 내 외국인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방역당국도 감염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시설의 위험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거가 미약한 불합리한 공포나 일부 이기적인 생각에 따른 무조건적인 거부나 폭력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소식은 잠시 뒤 전해드리고 먼저 집중호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영광과 장성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광주 전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렸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손준수 기자, 토사가 얼마나 흘러내린 건가요? 네, 새벽에는 가늘게 내렸지만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광주 동구 용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뒤편입니다. 이곳 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산에서 밤사이 많은 비로 인해 토사가 10여 미터가량 이렇게 쏟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 최근 계속된 장맛비로 며칠 전부터 토사가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해 주민들이 임시방편으로 방수포를 깔아놓았습니다. 이처럼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등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전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영광, 장성에 호우경보, 또 전남 한평, 담양, 곡성, 화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선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오늘 아침 10시를 기준으로 영광 나걸도가 161mm로 가장 많이 내렸고
화순 동면 133.5, 곡성, 곡성읍 124.5, 광주 무등산 88mm 등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30에서 80mm, 남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여수항은 9개 항로 여객선 9척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동구 용산동에서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충청권 곳곳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제천, 단양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50에서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청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유진 기자, 현재 어디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부터 현재까지 충북 북부 지역에 비가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오전 6시부터 7시 때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충북 제천과 단양 그리고 대전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북 나머지 9개 시군과 세종 그리고 충남 천안과 공주 등 8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충북의 지역별 강수량은 제천 배군이 123mm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단양 영춘이 114, 충주 77.1, 보은 78.1, 음성 금왕 50.5, 청주 상당 49.5mm 등입니다. 대전, 충남과 세종은 충남 계룡 71, 대전 66.6, 세종 금남 54.5, 당진 39, 부여 35.5, 천안 24.5mm 순입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비로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 물이 들어차고 굴다리를 지나던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충북 청주 도심 무심천과 영동천 근처 하상도로는 일대 하천 수위가 높아져서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저녁까지 50에서 100mm, 많게는 150mm 이상 더 내릴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중부권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의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전북 지역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전북 모든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새벽부터 곳곳에 굵은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주 삼천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승일 기자, 현재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린 전북 지역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는 새벽 6시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하천 수위도 많이 높아져 산책로와 다리 아랫길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는 어제부터 이틀 동안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북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안과 임실 등 6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전주 익산을 비롯한 8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임실 신덕이 179mm로 가장 많고 부안 122.6, 순창 풍산 122.5, 전주 안산 77mm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오전까지 집중적으로 쏟아진 뒤 오늘 오후 그치겠으며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북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로 국도 17호선 전북 완주군 상관면 산정마을 인근의 양방향 일부 차로의 경우 인근 공사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현재 통제 중입니다. 현재 무주와 임실 등 4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피해와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비 전망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설아 캐스터,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지금 비가 집중되는 곳 어딘가요?
네, 지금은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광주와 전남 등지에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인 1시간에 4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호우경보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전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호우특보 지역에는 산사태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이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을 따라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 최고 100에서 150mm의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남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장마전선상에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국지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내일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폭우가 퍼붓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전선이 계속 북쪽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남부지방은 내일, 중부지방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중대본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방역 당국에서 현재 상황을 평가를 했죠?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갖다 찾아가는 반면에 지금 해외 감염 확산세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이미 1,600만 명을 넘어간 상황입니다. 다만 이 국내 발생 상황이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일고 있어서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잘 준수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안도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에 따르면요, 이 8월 수학철을 앞둔 농촌에서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많이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입국해서 일손을 해결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은 기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시적인 체류 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서 1회 3개월에 하나여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고 이 계절 근로 등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 관련 핵심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한꺼번에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안 처리를 강행했는데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에서 법안 상정과 통과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법안으로 이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시급히 또 불가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차 3법 가운데는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통과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법사위에는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가 상정돼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양도소득세와 법인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리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한다고 반발하며 퇴장도 불사했습니다. 법안 통과 후에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민주당에 대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절차 무시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이렇게 졸속 처리된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임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 처리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합당은 어제 저녁 예정됐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도 취소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법안들을 처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예비군 수집 훈련이 연기가 되면서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국방부가 반나절 하루 4시간 정도로 일정을 줄여 9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비군의 전체 훈련이 이렇게 축소된 건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반나절만 실시됩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 훈련을 동원 훈련과 지역 훈련 모두 축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오전, 오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과 전투기술 과제 등을 약 4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200만 명 정도로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시에 훈련하는 인원도 평소보다 줄이고 입소 시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킬 방침입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의 경우 2박 3일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비군의 전체 훈련이 이렇게 축소된 건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예비군 훈련에도 원격 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집 교육의 보완 개념으로 11월부터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 등을 교육하는데 수료할 경우 내년 교육훈련 시간이 감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광주와 전남 등지에 1시간에 30-40mm 안팎씩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꽤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호우경보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전까지도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충청도와 전라도, 경북 서부 지역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최고 100에서 150mm의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남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장마전선을 따라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영향을 주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에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거센 비가 퍼붓겠습니다. 최근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비로 인해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장마전선에서 벗어난 제주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장마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남부지방은 내일, 중부지방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올여름 장마가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